네, 반갑습니다. 창포TV 창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0년 초기 창업 패키지 2차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8월 21일자로 떴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마감 날짜인 다음 달 9월 14일까지 2주 정도 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놨어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가 2020년 8월 21일에 됐는데요. 이 공고 날짜가 앞으로도 여러가지 공고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공고된 날짜로 인해서 그때 어떤 참가자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참가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없다, 그 날짜에 대한 기준으로서 좀 많이 기준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공고 날짜를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당연히 창업 아이템이 우수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업이 좀 부진해 있는 그런 사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원 분야는 전 분야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네, 선정 규모는 전국에 총 190개사 내외가 되겠고요.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 선정하고 반드시 한 개의 주관기관만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관기관은 어디 있는지는 뒤에 이 공고문 뒤쪽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 동남권의 경우에는 총 5개의 주관기관이 있고 기관별로 선정이 5개 회사씩 선정을 하게 됩니다. 즉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총 25개 회사를 선정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어느 주관기관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회사를 선발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 중에서 3개 이상은 해당 권역, 즉 동남권에서 신청한 회사를 선발을 해라 라는 내용이 공고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이제 권역에 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해당 권역에 3개 이상은 지점을 둔 회사를 선발해라 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해당 권역에 신청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권역이 더 유리한 이유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주관기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멘토링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에도 접근성이 우수한 해당 지역에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을 보시면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무조건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제가 공고문이 발표된 날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고문이 2020년 8월 21일에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직전 3년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공고문이 발표된 전날까지를 마감으로 해서 3년,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이 이 사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 날짜 안에 창업한 기업들만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업들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업 연월일을 중심으로 하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 성립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업 연월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업자 등록증상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회사 성립 연월일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신청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업한 횟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업을 예전에도 뭐 하고 폐업하고 개업하고 폐업하고 반복하잖아요. 그러한 경우들을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지원되지 않는 경우를 분명히 나눠놨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이 최근 3년 동안 한 번 창업한 경우에는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2번 이상 예전에 폐업하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현재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건데, 신청 가능한 경우와 신청 불가능한 경우로 이렇게 자세하게 예시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직전 3년 이전에 설립한 기존의 기업과 이종업종, 다른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 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 3년 이전에 기존의 기업을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제품 생산 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또 가능하다. 그리고 또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다 폐업을 하고 이종 업종의 개인 사업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다. 근데 여기에 동종 업종, 이종 업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느 게 동종이고 어느 게 이종 업종인지 근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면 5자리 중에서 앞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 업종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통계청의 통합 검색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여러분 그 통계청을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치시면 여기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현황이 나옵니다. 10차 개정이 되었고 2017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조직 변경이다, 형태 변경이다, 그리고 위장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법인 전환에 해당되며 단순한 사업 승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사업을 이전해서 그냥 재창업한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새로 재창업한 경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되게 어렵고 헷갈리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장소가 달라지고 그리고 업종이 같으냐 아니냐, 개인 사업자냐 아니냐, 정확한 날짜를 판단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판단이 모호하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창업진흥원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친절히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창업진흥원에 여기 들어가시면 조직도가 있어요. 조직도 밑에 보시면 업무에다가 초기 창업 패키지 뭐라고 치시면 여기 다 나옵니다. 지금 창업진흥원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명단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그 권역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개인 사업자 혹은 업종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문의를 해보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청 지원 제외 대상이 되겠는데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중인 자는 안 됩니다. 당연히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들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같은 주무 부처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인 자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두탕 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다음에 만약에 내년에 비슷한 사업이 생긴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셔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세부사항을 보시면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최대 자금이 1억까지 지원이 된다는 내용인데, 근데 1억까지 지원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구성이 100%라고 한다면 정부 지원금이 70%, 이 70%의 한도가 최대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이 30% 이상인데 그러면 정부 지원과 창업기업의 대응자금이 7대3의 비율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비 구성 예시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 지원금이 총 사업비에서 1억 원 중에서 70%인 7천만 원인데 우리가 총 30%를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물로 최대 20%까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이 뭐냐면 여기 있죠. 창업기업의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의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임차료 낼 수 있겠죠. 임차료 뭐 월 100만 원이다. 월 100만 원에 만약에 총 7개월간의 협약 기간이다. 그럼 700만 원에 현물을 대신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업기업이니까 당연히 대표자가 있겠죠. 대표자님도 중요한 인건비 중에 하나잖아요. 그 대표자님의 인건비도 여기 현물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된 인력의 인건비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웬만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현물 20%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현금 10%는 뭐냐면 총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은 반드시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예를 든다면 현물은 당연히 기업 활동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한 10% 정도 자부담금이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업화 자금 내역을 보면 이런 비목으로서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데,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재료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다 못하는 일이다, 뭐 예를 들어서 다 외주에 맡겨서 어플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장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장비를 다 갖춘 다른 회사의 외주 용역을 줘야 된다 라는 항목, 그리고 사업화에 필요한 기계장치, 계속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장치를 구매를 하겠다, 그리고 특허, 뭐 실용신학권 등 무형자산을 취득을 하겠다, 그리고 인건비 당연히 많이 들겠죠.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참여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거는 대표자는 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자는 아까 위에서 총 사업비 구성할 때 최대 20%까지 차지하는 현물에는 대응을 할 수가 있었지만 사업화 자금에 필요한 전체 인건비에서는 대표자는 빠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항목의 지급 수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출장도 해야 되니까 뭐 여비, 그리고 이 사업의 수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훈련을 받는다면 교육 훈련비,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한 광고 선전비가 총 사업비 1억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14일 저녁 6시까지 입력된 분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게 됩니다. 입찰과 마찬가지로 전산상으로는 만약에 이 18시가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막 뭐든지 마지막 날에 굉장히 신청자들이 많이 접속을 하고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자들이 워낙 많이 몰려서 시스템이 과부하된다면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수가 있어서 이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고문에도 표시가 되어 있듯이 항상 마감날까지를 디데이로 잡지 마시고 마감날 전날이나 그 전전날까지 디데이를 잡으셔서 혹시나 업로드 하시다가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오류를 수정하실 시간도 필요하니까 항상 시간을 넉넉하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있죠. 홈페이지 가시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서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이 K-스타트업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는 자기업을 먼저 검토를 해서 온라인으로 접수 다 받은 다음에 서류를 평가하게 됩니다. 서류 평가되는 항목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네 가지 큰 부류에서 각각의 배점은 30점, 30점, 20점, 20점의 비율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 인식에 대한 부분과 실현 가능성이 전체 배점의 60%로 가장 높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 전략과 기업 구성은 합해서 40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제품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 제품이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한 여부들을 잘 풀어써서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 끝났으면 이제 발표평가를 해야 되겠죠. 발표평가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신데 한 10분 정도 내외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쉽게 전달해서 심사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업이 충분히 진행 가능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여기서 가점 항목에 총 최대 5점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많이는 없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들은 1점을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2점까지 또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주요 비대면 8대 분야, 뭐 의료, 교육, 소비 물류, 액티비티, 오피스, 지역 콘텐츠, 기술 기반, 뭐 유레카, 이러한 사업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창업진흥원에 먼저 문의를 하셔서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 여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최대 5점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가점이 부족하다면 사업계획서 등을 좀 보완을 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류평가에 면제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나 그리고 K스타터 왕중왕전에서 우수상 대상 수상자들은 서류 심사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발표평가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유력한 선정 대상 후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평가 아까 내용 중에서 잠시만 또 언급을 드리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기업 구성 이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각각의 배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최소 득점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 점수는 있지만 기본 점수는 누구나 다 받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항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잘 부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된 단계에서 수정사업계획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는데 이 수정사업계획서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냈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선정이 되었으니까 조금 더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야 되고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지니까 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을 다시 실행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바꾸어서 내는 게 바로 수정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 수정사업계획서는 협약 기간이 계속 진행 중일 때도 만약에 어떤 장비나 외주 영역비 새로운 계획에 포함이 된다든지 기존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또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기부 사업에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업종들 은 또 이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드 번호 세세 분류가 나오는데 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또 힘든 시기 때문에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사상 최대치의 경쟁률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금으로서 다 사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지만 만약에 아이템이 우수해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또 정부의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좋은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또 성장시켜 나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도움되는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포TV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